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취업시장 합격자 분석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합격자들은 어떤 것이 달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합격자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탈락자 분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또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 중에서 합격자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취업시장 합격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영상에 앞서서 취업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한 가지의 평가만을 가지고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정말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고, 그러한 점은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취업에 대한 멘탈 관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딱 한 번의 지원으로 원하는 기업에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저는 그랬는데요 하면은 그분은 정말 본인 역량도 좋았지만 운도 좋은 경우예요. 보통은 서류 탈락이나 면접 탈락이나 필기시험 탈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합격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이러한 과정에서 실패나 탈락의 순간을 겪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합격자분들은 이런 순간을 잘 이겨내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또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탈락을 했을 때 마음가짐이라고 하기보다는 탈락을 했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냐,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야 사실 대부분은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고 우리가 최종 합격을 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락했을 때 이 스트레스나 마음가짐이 조금은 부정적인 분들은 그 탈락을 이겨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도전에서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루트로 계속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반대로 합격자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탈락해도 다음번에 있죠, 혹은 6개월 뒤에 있는 하반기가 더 많이 뽑는다니까, 더 많이 채용한다니까 그때 노려보죠, 이렇게 좀 뭐랄까 탈락에 집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에 집중하는 분들은 정말 그 다음번에 합격하시고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영상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 어떻게 잘하는지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멘탈 관리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돌봄을 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탈락하게 되면 자기 돌봄을 실천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까내리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때 왜 늦잠을 자가지고, 이때 좀 더 준비할 걸, 이때 스터디할 걸, 자격증 하나 더 따놓을 걸, 자꾸 그 이유나 원인을 나로 돌리면서 나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들고 더 속상하게 만들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멘탈 관리에 정말 부정적입니다. 탈락하는 순간 발생하는 좌절이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다음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희망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음을 가지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일수록 더욱더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사나 수면 패턴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몸도 마음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탈락 이유에 대한 객관화 플러스 목표와 계획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단순하게 떨어졌으니까 분석하고 파악하자라는 걸 넘어서 면접도 복귀해보고 내가 목표에서 필요한 계획 단계부터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면접에서 이 말 못해서 떨어졌어 라고 하는 건 좀 뭐랄까 그냥 단순한 분석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기업에 이 목표를 수립했을 때 필요한 계획 단계에서 이 부분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다, 혹은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추가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그렇게 좀 뭐랄까 탈락 이유도 객관화할 뿐더러 계획 단계부터 재정비한다면
훨씬 더 멘탈 관리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주관적으로 자꾸 탈락 이유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깎아내리면서 내 멘탈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객관화하고 계획 단계에서 재수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조금은 내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그게 자꾸 나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 외부 상황에 집중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네트워킹 활용하기. 이것 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어떤 네트워킹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이제 마음이, 멘탈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네트워킹이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뭐지라고 하는데 그냥 단적인 예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건데 요즘에는 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오픈 채팅방 같은 게 많겠죠. 아니면 카페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 글을 올리는 거, 댓글을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네트워킹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오픈 채팅방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A라는 채팅방은 합격자의 후기가 가득하고 합격자들이 주된 얘기를 하는 방이에요. 그러면 탈락한 내가 그 방의 입장에 있으면 스스로 잘못되고 부족하고 계속 그것만 느껴지겠죠. 근데 B라는 채팅방은 탈락자들이 이번에 탈락했어요 하면서 힘을 모으고 우리 그러면 탈락자들끼리 모여서 뭐 스터디 해볼까요 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이런 방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거와 번외로 형식상 취업에 대한 오픈 채팅방인데 거기서 사적인 얘기만 하고 자꾸 연예인 이슈 얘기하고 저는 이런 방들은 정말 부정적이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은 입장에 계시다면 바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채팅방이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A와 B가 있을 때 저는 탈락자분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소통 창구가 많은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게 좋고 물론 내가 나중에 합격했을 때는 A라는 방에서 합격자들끼리 뭘 준비하면 좋을지 그 다음 스텝은 어떨지에 대해서 준비하면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네트워킹을 활용하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활용한다면 멘탈 관리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